지난주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공항 확장안을 놓고 의견을 조율했는데 이 부울경 검증단과 국토교통부 이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번 달 말로 예상됐던 최종 검증 결과 발표가 2달가량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재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쟁점별 최종 결론을 조율했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안을 두고 안전과 환경, 소음과 수요 부분에 대한 각각의 검증 결과 안전과 환경 부분은 부울경 검증단의 주장대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항공 소음과 수요 부분에선 국토교통부 주장대로 큰 문제가 없다는 잠정 결론입니다. 세부 11개 쟁점에 대해 국토부가 6개, 부울경 검증단이 5개 쟁점에서 논리적 우위를 점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최종 결론은 예측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검증위원회 내부 분위기는 최근 불거진 착륙 실패 뒤 제2륙, 즉 고어라운드 상황에서 항공기의 금정산 충돌 문제가 집중 제기되면서 안전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데 무게추가 기울어 다소 반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여당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예측하지 못했던 치명적인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결과를 뒤집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증위원회가 김해공항 확장안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당초 이번 달 말로 알려졌던 최종 발표 시기가 최대 2달가량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변성환 권한대행이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김해공항 확장안의 부적절함과 가덕 신공항의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국무조정실도 부산 지역 여론을 청취하고 있어 결국 공은 청와대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습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한편 부산 지역 대학 총장들이 국무총리실에 김해공항 확장안 검증 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총장들은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국가 균형 발전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최대 현안이라며 김해공항 확장안 검증 작업에 수도권 눈치 보기는 결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새벽 부산 도심의 한 LPG 충전소에서 불이 나 중상자 1명이 밤사이 숨지면서 모두 2명이 사망하고 1명은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스 저장고 검사 작업 중 새어나온 가스에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찰은 작업 당시 현장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주 기자입니다. 동구 초량동의 한 가스 충전소, 기계실 건물 밖으로 화염이 치솟습니다. LPG 저장고 개방 검사 중 가스에 불이 붙은 겁니다. 당시 기계실 안팎에선 위탁업체 직원들이 저장고에 든 가스를 빼내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가스 충전소입니다. 갑작스런 화재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4명 중 3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45살 A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다른 작업자 2명도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화재는 이미 자체 진화된 상황이었고 내부에 기계실 내부에서 가스가 계속 누출되고 있어. 사고 직후 현장에선 농도 100ppm 이상의 LP가스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계실은 천장이 없는 트인 공간이었지만 저장고에서 샌 가스가 바닥에 깔리며 불이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전기 스파크나 작업 등 전기 문제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스에 불이 붙었으니 그 불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거하고 전반적으로 땡크로리의 점검 과정이 안전 규정이나 이런 규칙에 맞게 했는지 안 했는지. 경찰은 방진복 착용 여부 등 현장 안전 수칙이 지켜졌는지 파악하는 한편 가스 충전소와 위탁업체를 상대로 과실 여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부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중 최고 세율을 단일 세율로 적용하고 다음 달부터 모든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되는 등 투기 수요와 갭 투자를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신문은 저금리로 풍부한 유동자금이 부산 등 지역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지역과 그 외 지역에 대한 양극화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교통사고로 6살 여자아이가 숨진 해운대구 제송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최근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 일대에서는 2017년 이후 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모두 달리던 자동차가 어린이와 충돌한 사고로 어린이들은 인도를 걷거나 길을 건너던 중 다쳤는데요. 주민들은 이번 사고 때 승용차가 내달렸던 비탈길은 비나 눈이 올 때마다 조마조마했던 곳이라면서 안전시설을 대폭 보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이 원전 내에 쌓여만 가는 사용 후 핵연료로 원전이 핵폐기장이 될 우려에 놓여 있다는 기사가 일면에 실렸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처리를 위해 원전 내 임시 저장 시설을 만들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국내에는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만 있을 뿐 중간 저장 시설이나 영구 처리 시설이 없습니다. 부산 고리원전의 경우도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고리원전 3, 4호기의 사용 후 핵연료 포화율이 97%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업무 추진비 등을 빨리 쓰라면서 독촉하면서 부산의 기초지자체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기사입니다. 부산 지자체 16곳의 업무 추진비 등 평균 집행률은 2분기 목표 대비 67% 수준에 그쳤고 목표액을 100% 달성한 지자체는 없다는데요. 지자체 공무원들은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시간이 부족해서 돈을 억지로 집행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난 새벽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서쪽에서 폭넓게 발달한 비구름이 지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를 뿌리고 있고요. 해안가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낮 동안 부산과 경남 남해안으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부산과 경남 남해안에 30에서 70mm, 울산과 경남 대부분 지역은 10에서 40mm 정도가 되겠고요. 내일 새벽이면 비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부산 16도, 양산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흐리고 비가 내려서 낮 더위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한낮 기온 부산과 거제가 22도, 양산 23도, 울산과 합천이 21도로 어제보다는 3도에서 많게는 8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남해동부 먼바다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저녁부터는 바람도 강해지겠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금세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절기 하지인 일요일에는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27도까지 올라 더울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학교 구성원 간 투표 비율을 두고 논란을 빚었던 국립부경대 총장 선거가 투표율 미달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직원 노조를 비롯한 비교수단체 노조원들이 투표소 봉쇄 등 집단 행동에 나서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까지 빚어졌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총장 선거가 진행되는 투표소 앞에서 직원 노조 등 비교수단체 노조원들이 연좌농성을 벌입니다. 투표를 하러 온 교수들로 긴 줄이 늘어서자 구호 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교수들이 투표소로 들어가려 하자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총장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투표소 밖에서는 노조원 300여 명이 모여 투표소를 봉쇄하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번 선거는 제7대 부경대 총장 임용 후보자 5명에 대해 모두 3차례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노조가 반발한 건 바로 투표 비율 때문입니다. 노조는 교수들의 투표 반영 비율은 84%, 직원과 조교, 학생 등 비교수 단체 투표는 16%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투표 비율이 불합리하다고 반발했습니다. 규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네들 총회에서 직원, 조교, 학생의 선거 비율을 마음대로 정해버렸습니다. 폭거입니다. 월권도 이런 월권이 없습니다. 교수협의회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지성의 산실인 대학에서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투표를 방해했다며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논란 속에 선거가 강행됐지만 1차 투표 결과 투표율이 과반에 못 미치는 24%를 기록해 결국 선거가 무산됐습니다. 학교 측은 이번 선거가 무산됨에 따라 다음 달 1일 모바일 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지난해 여름 강서구청 소속 카누팀 훈련에서 모 대학 선수가 선배 선수에게 폭행과 성추행까지 당한 사실이 알려졌죠. 그런데 취재 결과 사건 1년이 다 되도록 사건 관련자 중 단 한 명도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충격으로 카누 선수의 꿈을 접었는데 책임 기관들은 오히려 가해 선수들의 미래를 걱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부산 모 대학 카누팀 선수 20대 A씨는 지난해 5월 강서구청 카누팀 합숙훈련에 참가했다 전직 국가대표 선수 등 2명에게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충격으로 카누 선수의 꿈을 접고 다니던 대학까지 자퇴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체육회는 이후 조사를 벌여 가해 선수와 감독, 피해를 알고도 방치한 관계자들의 처벌을 각 기관에 요구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사건 관계자 6명 중 징계와 같은 처벌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12월 부산시 체육회의 가해 선수 2명은 중징계, 감독은 징계 처분할 것을 권고합니다. 증거가 명확하고 폭행이나 성범죄를 저지른 체육인을 이유에 관계없이 처벌한다는 원칙에 따른 겁니다. 그러나 시체육회는 6달 뒤인 지난 15일 뒤늦게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중징계는 가해자의 선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장을 추가로 살피겠다는 겁니다. 국가대표 수준의 경기력 있는 선수들입니다. 선수 생명을 좌지우지할 결정을 내려야 될 시점인데 그리고 또 이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소속팀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강서구청은 사건 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하지 않은 공무원 2명을 징계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구청 측은 당사자들 주장이 달라 수사기관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지만 당시 가해자 주장만 들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문책을 하기에는 가혹한 상황이지 않느냐. 일단은 그 부분은 접촉을 안 한 거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가해 선수 2명은 지난해 10월 전국체전 참가 이후 사직서를 냈으며 해당 감독은 여전히 감독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코로나19로 한동안 문을 닫았던 지역 미술계가 최근 전시 활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를 반영한 작가들의 신작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세민 기자입니다. 토끼와 소녀를 테마로 회화에서 조각과 애니메이션으로 점차 영역을 넓혀가는 지역 출신 김한나 작가가 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한 신작과 함께 팬들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분신인 소녀 한나와 친구인 토끼를 통해 일상 속의 여러 현상을 반영한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지친 시민들의 삶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높이 2m가 넘는 대작에서는 위로받고 있다는 제목에 어울리는 여러 장면들을 녹여내고 있습니다. 캔버스 위에 뿌려진 먹의 흔적.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안에는 세계 각국의 도시의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단절되자 작가는 자신이 가본 세계 각국 도시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처럼 세밀하게 묘사했습니다. 마치 기억 속에서 추억의 한 장면을 떠올리듯 먹선 속에 살짝살짝 드러나는 풍경들이 단절 속에서 바라보는 여행의 감동과 설레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있는 토끼라던가 또 서로의 상처를 보다듬고 안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의 토끼와 한나의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박지은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의 모습들을 여행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 표현했기 때문에 조금 다들 이제 여행을 못 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대리만족을 하시는 기분이. 이번 전시회는 이 밖에 어린 시절 경험한 동화적 상상력을 주제로 한 한진수 작가의 키네틱 작품들이 보는 이로 하여금 기계적인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생명체의 신비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 주인공을 바라보는 크기와 종류가 다른 갖가지 새들. 그런데 한결같이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편견 없이 그저 똑같은 입장에서 사물을 보자는 작가의 의견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회 계층 간의 이야기를 많이 담을 수도 있고 또 지금 미국에서 불거지고 있는 인종 간의 갈등도 담을 수도 있고 또는 나 자신과 타인 간의 갈등을 담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열려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서 화려한 색채와 다양한 주인공이 펼쳐내는 복잡한 이야기.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통해 대화하는 구경환 작가가 이름 없는 하루라는 제목으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환경오염 속에 고통받는 북극곰이 새롭고 깨끗한 세상을 찾는 모습. 비구름 속을 지나면서도 장차 다가올 무지개를 꿈꾸는 현대인의 모습 등 작가는 탄탄한 묘사를 무기로 캔버스 위에 이야기 그리기 작업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금정구 수영강변대로에서 해운대 방향으로 달리던 경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5살 A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중구 부평동 한 상가 건물 옥상에서 배전반 교체 작업을 하던 작업자 60대 A씨가 얼굴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전기 공급을 차단하지 않은 채 작업을 했던 것으로 보고 전기공사 업체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해시씨를 감천항에서 밀반입 하려던 러시아 선원 4명이 부산항 보안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부산항 보안공사는 감천 동편부도에서 해시씨 18.24g을 담은 비닐봉투를 밀반입하려던 혐의로 러시아 선원 S씨 등 4명을 붙잡아 세관에 신변을 인계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3대4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롯데는 어제 서울 고척돔에서 열린 키움과의 경기에서 1회 초 1사 1삼루에서 전준의 내야 땅볼 때 손아섭이 홈을 밟으면서 선취점을 따낸 뒤 3회 전준우가 투런 홈런을 날리면서 3대0으로 달아났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 1부 리그 부산 아이파크가 대구와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첫 승에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부산 아이파크는 어제 구덕운동장에서 열린 대구와의 경기에서 경기 초반 선제골을 내줬지만 전반 39분 이정엽이 페널티킥을 얻어내 동점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후반 41분 부산은 대구의 역습에 실점을 허용하면서 배색이 짙었지만 후반 추가 시간 이정엽이 또다시 얻어낸 페널티킥을 호물로가 성공시키면서 경기를 무승부로 마무리했습니다. 코로나19로 호텔업계도 위기에 빠진 가운데 롯데그룹의 호텔 브랜드 시그니엘 부산이 어제 해운대 LCT 내에 문을 열었습니다. 시그니엘 부산은 시그니엘 서울에 이어 롯데그룹이 국내 2번째 선보이는 프리미엄 호텔로 LCT 랜드마크 타워 17개 층을 활용해 260개 객실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어제 개장식에는 부산 창조혁신센터 행사 참석 이후 4년 만에 부산을 방문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문화체육관광부 박양호 장관, 허용도 부산상위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BNK 부산은행이 라인펀드 투자자에게 손실액 일부를 선보상합니다. 부산은행은 보상 합의 시점 펀드 평가액의 75%를 투자자에게 가지급하고 손실액의 30%를 선보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율보상안이 어제 부산은행 이사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측은 이에 따라 라임 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개인과 법인 투자자에게 잔액 기준 300여억 원에 대한 보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가 다음 달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시는 공설 해수욕장 7곳에서 코로나19 대응반을 운영하고 백사장엔 2m 간격으로 파라솔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